안녕하세요. 월급쟁이 탄타꾼입니다. 오늘 9월 18일 매매일지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지수가 꼭 롤러코스터 같이 급등과 급락을 계속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다들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잘 나가는 진원생명과학에서 손절하고 나머지 종목에서 벌어가지고 수익 마감했습니다. 종목을 하나씩 알려드리고 뒷부분에 수급과 창구를 보는 방법과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진원생명과학과 말고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고 이게서 수급과 창구를 진원생명과학으로 설명해 드릴 거라서 일단 MS 오토텍 제가 좋아하는 이제 꾹 눌리는 자리고요. 그래서 본봉으로 보면 요 끝에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시초가에 오를 때 먹고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먹고 나왔죠. 이런 건 다 이제 프로그램이랑 수급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 짬뽕님께서 물어보신 게 간단하게 제가 다음 영상에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잡주에서는 프로그램이 곧 외국인이고 대형주에서는 기관도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어서 종목 투자자 잠정을 장중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거래하는 잡주 같은 것들은 프로그램이 곧 막판에 외국인으로 뜹니다. 거의 그대로 뜨기 때문에 프로그램 보면서 외국인의 진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MS오토텍 꾹 눌려서 5일선에 닿을 때 5일선 반등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먹고 나왔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태용로직스는 오늘 들어가서 오늘 먹고 나왔는데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는데 1% 넘게 오르길래 그냥 먹고 나왔습니다. 뭐 결국에 시외 한 2% 정도 떨어진 것 같던데, 이게 차트도 예쁘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이 종가 위치도 괜찮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끝에 많이 올려줘가지고 여기 먹을 자리가 별로 없다 싶어가지고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진원생명과학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왜 들어갔냐, 저는 이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눌리고 요렇게 눌리고 요렇게 제가 말했던 쌍바닥 이후에 두 번째 상승이 나올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대로 털려버렸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외인 수급이 이미 엄청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도 날아가는 차트에서 한번 쉬고 다시 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잡았는데, 무슨 미국에서 무슨 종목 관련된 종목이 15%나 뭐 급락을 했다면서 악재가 터져가지고 아침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렇게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안 팔고 버텼던 이유는 뭐냐면 요때 5일선과의 갭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어저께도 이거 때문에 손절을 했는데 5일선까지 딱 닿은 위치였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내려갔을 때 프로그램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받아주는 하락, 이거는 언젠가 상승을 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버틸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창구를 확인한 건데, 일단 수급에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외국인이 다시 올려줄 거라는 기대도 있는데, 괜히 프로그램 들어와서 외국인이 들어온 것처럼 해놓고 다 팔아넘기고 털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수급을 확인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 개인이 최소한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덜 던지겠지라는 그런 방어 효과가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수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수급이 있으면 개인들의 투매는 좀 덜 나온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된다. 그래서 수급이 일단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KB증권 창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미 KB증권 창구는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CS증권이 마지막에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넘어가 버렸죠. 근데 그 KB증권 창구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 보면, 이게 일별 KB증권이죠. 일별 KB증권 창구를 보면 과거 급등을 만들 때마다 KB증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KB증권이 들어오면 급등을 만들어내요. 여기도 들어오고 내려갈 때는 팔고 다시 고점에서 팔고 다시 매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만큼이나 들어왔죠. 이게 일별 거래 대금을 보면, 자 KB증권을 보면, 잠시만요. CS증권에서
자, 뭔가 꼬였는데 어쨌든 요게 지금 40만 주나 들어왔는데 아침 이 시간부터 지속적으로 KB증권이 받아줬어요. 아침 이때도 이미 10만 주가 넘었었고요. 20만 주 계속 받아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손절할 때도 사실 프로그램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KB증권이 하나도 안 나가고 계속 받아주고 올리려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정말 손절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도 이미 지금 20만원대 손실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판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엄청 힘없는 모습 보여주고 60 내려갈 때 아시죠? 60에서 2평 맞고 떨어지고 다시 2평 맞고 떨어지는 모양새, 요렇게 떨어지는 쭉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여가지고 아 이건 위험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일단 자르고 본 건데, 원래 장중 매매를 했었다면 다시 진입을 했었겠죠. 근데 여튼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결국에는 급등이 나왔고 월요일날 대장이 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백신주들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창구가 이 종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각 창구를 눌러보면 알 수 있거든요. 누구는 떨어질 때마다 사는 사람이 사고 나면 꼭 떨어지는 창구가 있고, 그거는 매도를 위한 창구겠죠. 세력들이 이용할 때 꼭 사고 나면 올리는 창구가 있어요. 그런 걸 잘 확인을 하시면 외국인이 어떤 창구로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나씩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KB증권이 급등을 시킨다, KB증권이 계속 매집을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서 창구를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나 수급은 이제 들어오면 좋죠. 오늘 대장주 신풍제약 보셨나요? 신풍제약 보시면 수급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제 요 밑에 외국인 보유 수량 있죠? 외국인이 끝도 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외국인 이만큼, 과거에 급등했던 종목들 찾아보시면 다들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끝도 없이 들어온 건 결국에 가는 거죠. 카카오나 그런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부터 외국인에 들어오는 비율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외국인이 주춤하면서 주가도 주춤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도 저는 외국인을 좋아하는데 중요하고, 창고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뭐 창구나 수급 같은 것들에 참고해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기관들 다 팔고 나니까 올라가죠. 기관은 주식 못해요. 그냥 월급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 의견이에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